해보자입니다. 시청하시는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메일이 막 난리가 났어요. 오래간만에 지금 이 캐나다 기사가 경제면에 지금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기사냐면 여러분 다 지금 알다시피 캐나다 4년여 만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다고 합니다. 0.25%가 내렸어요. 그래서 5%에서 이제 4.75%로 기준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G7 국가에선 처음이고, 저도 지금 계속 그 전에 몇 번, 뭐 요즘에 제 채널 보시는 분 많이 않지만, 그래도 제가 꾸준히 얘기했던 게 기준금리 떨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올해 말에는 한 번쯤 떨어뜨리지 않을까? 여러 가지 정황상 얘기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자격 없는, 정말 쓸데없는 뜬금없는 유튜버의 말들을 믿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그냥 저를 보시면서 얘는 그냥 이런 헛소리를 늘 하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보셔야지. 제 말을 듣고 막 여러 가지 뭐 투자를 결정한다든지 그런 우매한 짓은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어쨌든 제 말을 좀 들으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고요. 오늘 금리가 떨어졌어요. 일단 전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그 베리어블로 지금 내기고 있기 때문에 모기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죠. 그래서 기분이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조금 떨어지겠구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이거를 제가 예전보다 이거를 거의 뭐 1,500불 가까이 더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내가 그 처음에 모기지 받았을 때만큼 내면 매달 1,500불이 뭐 엑스트라 머니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매달 1,500불이면 매일매일 치킨을 시켜도 되는 정도의 늘 계산을 그렇게 하는데.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뻑뻑했겠습니까? 근데 조금 떨어지면 그래도 숨 좀 쉴 수 있겠는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가 0.25% 떨어졌다고 해서 집값이 막 지금부터 막 오르냐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0.25 떨어졌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구매력, 어포더빌리티가 얼마나 뭐 올라갈까 저도 생각했는데 어떤 기사에도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비슷하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올라갈 것 같죠. 그리고 요즘에 캐나다 경기도 좀 어렵고, 그죠? 실업률도 좀 올라가지 않았나요? 여러 가지 정황상 집값이 막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저같이 변동금리로 내는 사람들도 많이 힘들었고. 근데 요번에 내리고, 그죠? 이게 한 번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서 소위 말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이제 금리를 이제 급등을 시켜다 보니까 힘든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앞으로 지금 오늘 처음 내렸는데, 오늘 기사 보니까 미국도 지금 계속 올린다 마네 막 그러다가 이제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캐나다가 올릴 대로 미국보다 좀 몇 달 빨리 올렸잖아요. 그래서 캐나다가 올리자마자 미국도 따라 올리기 시작하고, 캐나다가 내리니까 지금 미국도 따라 내리는 건 아닌데 캐나다 맥클럼 총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가 봐요. 캐나다 미국보다 한 걸음 더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미국도 좀 내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양받고 완공을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올해 말이나, 아니요, 뭐 지금 6월 달이니까 올해 말에도 완공되는 분들이 이렇게 입주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입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게 더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좀 높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변동금리를 받아놓으면, 저는 이제 모기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변동금리를 좀 높지만 그렇게 받아놓고 살 수 있으면 앞으로 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입주를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RBC 리포트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 이거 먼저 봐야 되겠다. 이거 먼저 보시면 왜 내렸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그런 0.25% 내렸지만 뱅크 오브 캐나다는 여전히 양적 완화는 아니에요. 양적 이제 긴축인 거죠. 여전히 긴축 정책 모드다. 뭐 0.25니까 여전히 4.75가 낮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긴축 모드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연방은행은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지금 돈을 계속 풀고 있어서
이런 상태에서 내리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됐는데 그 상황들이 보면 CPI 지수가 슈퍼 코어 지수가 0.85% 2%보다 내려왔죠. 그래서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서 뭐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레이버 마켓이 지금 소프트닝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약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실업자도 좀 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씩 더 나빠질 것 같다는 예상이 들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 실업률이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갈 테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총선을 우리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올라가고 뭐 집값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은 누굴 탓합니까? 정부 탓합니다. 누구나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 잘못은 아니고 누군가의 잘못이 돼야 되는데 정부 탓하기 시작하죠. 이건 뭐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이거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는 압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아마 10월 달 직전에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미리 이제 내리기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캐나다 경제 자체도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캐나다 경기가 미국 경기는 이제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경기가 이제 노란색인데 쉽게 말해서 거의 지금 뭐 30년 가까이 거의 커플링 같이 올라가면 같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 2022년 이후부터는 지금 디커플링 된다는 표현이에요. 미국 경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어.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캐나다 경기는 아무래도 2022년 이후로는 조금씩 떨어진 부분이 있다. 이러다 보니까 경기가 더 나빠지게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금리를 낮추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집 사기 너무 좋은 시기인 거예요. 왜냐면 집값이 떨어졌어. 체감적으로도 작년부터 확실히 좀 떨어지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주춤주춤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작년 한 여름 이전이 집 사기에 가장 좋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 다들 근데 집 사기 너무 어려웠죠. 왜냐면 금리가 너무 올라가 6% 내면서 집 사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집 사기 너무 어려웠지만 그때 현찰 갖고 그냥 현찰로 좀 후려치면서 살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이익을 본 건데 그 사이에 1년 가까이 좀 오르다 들쑥날쑥 하다가 확실히 밴쿠버 광역시장이 다시 찬바람이 솔솔 분다고 합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진짜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택시장이 이상 신호가 감지됐대요. 이상 신호가 감지됐을 때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라고 인식했을 때가 집을 살 때예요, 사실은. 뭐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자기 온 가족이 그냥 거주할 만한 집을 찾는 분들한테는 집값이 좀 떨어져서 확실히 너무 좋은 기회죠. 거기다가 오늘 여러분 처음으로 4년 만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는 계속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공부 많이 하신 우리 뭐 RBC나 뭐 TD뱅크나 이런 수석 연구원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올해 여름 이후부터는 주택시장이 조금씩 부글부글 끌어오르다가 2026년에는 전고점, 역사적 전고점을 넘을 것 같다라고 그런 발표들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고 올라가다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소위 말해서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어떤 리포트를 무시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떨어진 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렇게 재고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그래서 올여름을 기해 둔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 이는 주택 매입을 기다려온 구매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택 가격이 지금 조금 떨어진 부분 체감적으로 저도 뭐 업자가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체감적으로 느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집 사기 너무 좋은 기회인데 거기다가 금리까지 떨어지고 그 사이 준비하신 분들은 뭐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세이빙들을 막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국에서 돈 갖고 오기도 하고 돈을 열심히 세이빙하기도 하고 또 아는 분들한테 또 친척들한테 또 굽실굽실 하면서 또 돈을 모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집 사기에 굉장히 좋은 시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고용 시장에도 지금 신규 일자리가 올해 증가하긴 했어요. 근데 최저로 증가를 해서 고용 시장도 냉각이 뚜렷해지고
그래서 지금 야 금리 미국도 떨어질 것 같아. 오늘 나온 발표예요. 그리고 ADP라 그러고 이 민간 급여 처리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민간 회사인데 원래 경제 회사는 아닌데 급여를 주는 회사인데 여기는 보니까 실제 급여를 주다 보니까 급여가 얼마가 오르는지 그리고 몇 명 급여를 주는지가 너무 정확하게 자료가 나오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일자리 증가폭이 가장 적고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 이거는 고용 시장을 냉각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거는 확실한 이제 증거, 예측이 아니고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도 지금 경기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제가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야 물가가 떨어지는 거 체감이 안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기름값이 185까지 떨어졌어요. 이것도 너무 비싼 건데 요즘 분위기 요즘 체감적으로는 그래도 기름 넣을만 하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이게 한 일주일 전인가요? 그 이란 대통령 탄 비행기란데 헬기가 이제 추락을 했잖아요. 이란 대통령이 아주 대표적인 지금 확전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더 크게 늘리고 막 큰 소리 치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는 전쟁이 더 이란 대통령이 죽어서 뭐 더 전쟁이 크게 날려나 그랬더니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름값이 꾸준히 5일 동안 연속해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와 저 대통령이 계속 확전한다고 큰 소리 쳤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저렇게 또 그냥 확 죽여버리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 세상도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누군가의 뜻을 미국의 뜻을 어겼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그냥 확 죽는구나. 무서운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어쨌든 기름값도 떨어지고 있고 물가도 코어 지표는 지금 떨어지고 합니다. 경기도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이게 뭐 좋고 안 좋고는 뭐 개인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기한테 좋으면 좋은 거죠. 그죠? 뭐 근데 어쨌든 집을 이제 빨리 이제 구매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입주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당장에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고 그 내년이나 내후년에 입주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그 사이 열심히 세이빙 모아놓고 그죠? 금리가 내년에 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더 낮은 모기지를 받아놓으면 어떻게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도 방구석 유튜버도 지금 금리 떨어지고 캐나다 수요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했네. 캐나다 수요는 여전합니다. 그죠?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이건 다음에 얘기하지. 어쨌든 수요는 여전한데 금리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다행히 집값이 요즘에 좀 떨어졌네. 그 떨어진 집값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날씨가 맑아지고 있습니다.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